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입니다. 기재부 장관, 법무부 장관 6개 부처 내각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에는 민정수석과 경청 통합수석 임명도 마무리하면서 대통령실에 있는 핵심 참모 진영도 모두 갖추게 됐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총리 실장입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준석 전 충남대 총장이고요. 법무부 장관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안부 장관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인 봉욱 김현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고요. 전성환 경청 통합수석도 함께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함께 임명 발표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됐는데요. 자, 경북 출신입니다. 경북 성주 출신이고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기재부 공무원으로 계속 있다가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 기재부 과정에서 청와대로 파견 나갔습니다. 인사관리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요. 인사제도비서관, 무엇보다도 국정상황실장을 거쳤다. 그래서 이제 경북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주당과 상당히 코드가 맞는 분이었고 기재부 차관을 했고 국무조정실장도 역임을 했죠. 지난 총선에는 대구 경북에서 출마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전망도 나왔는데 뭐 당사자는 부인한 바가 있고요. 구윤철 지금 기재부 장관 지명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정통 관료 출신이지만 매우 기업적 마인드가 남다르다. 혁신적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추진력과 순발력이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경우에 자, 기재부 공직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용 노선으로 적임자가 되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활동할 사람이다라고 이제 평가해도 좋겠습니다.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이번에 기재부 장관 임명자는 제가 한 2, 3개월 전에 직접 한번 만나 보니까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본인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느꼈던 첫 일성 감정은 매우 혁신적인 공직자 출신의 장관 후보다 이제 이런 평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이름이 이제 방통위원장인 이준석과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약간 헷갈린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분은 충남대를 졸업하고 석사까지 충남대를 마쳤습니다. 건축공학과 교수인데요. 일본 이제 동경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충남대 총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전국 아마 그 전국 총장협의회 부회장까지 지내면서 지난 대선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운동과 같은 이제 지방대 육성 방안, 지방국립대, 지방사립대와 관련된 교육개혁의 적임자이고 무엇보다도 정책 성향이 보수 진보 쪽으로 나뉘어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학 교육 개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탁월한 지식과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진숙 충남대 총장을 교육부총리로 임명을 했는데 이준석 총장을 아는 분께 제가 조금 전에 전화를 드려보니까 야 파격적이다. 굉장히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대통령이 인선을 단행했다라고 이제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준석 전 충남대 총장이 교육부총리 겸 장관에 지명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어제부터 얘기 나왔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도 아주 돈독한 정치적 동지애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입니다. 쓴소리를 자주 하기 때문에 혹시 이분이 수박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과 멀어진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바깥에서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많이 나왔지만 실제 얼마 전에 또 정성호 의원과 제가 통화를 하면서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물론 인터뷰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워낙 일정이 많아서 인터뷰를 할 수 없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바깥에서
대통령과 뭐 특히 장관급 인사, 주요 인사의 추천과 관련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본인은 이 정부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마땅한 법무부 장관 후보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검찰개혁과 사법부 개혁과 관련되어서 정성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통합적 리더십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 당원들 사이에서는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렇게 지명한 것에 대해서 일부 반발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통령의 전반적인 판단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는 이제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윤호중 의원의 경우에는 실제로 행안부 장관보다는 기재부 장관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고요. 어떤 식으로든 입각을 할 것이다. 본인도 입각을 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가장 선두에 서서 실용주의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이제 비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윤호중 의원의 경우에는 장관급보다는 부총리나 총리급으로도 충분히 손색이 없다라고 하면서 대선 기간에는 윤호중 의원이 국무총리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마평에 오를 정도로 실력이 제대로 겸비된 국회의원 5선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호중 의원에 대해서 친문이다, 뭐 친명이다 이런 걸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현재의 분위기로 봤을 때 그다지 효용이 있는 이런 이제 분석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행안부 장관으로 윤호중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인데요. 자, 뭐 정은경 청장이 어떤 사람인지 뭐 잘 아실 테고, 또 대선 총괄선대위의 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하신 분 아닙니까? 다만 장관 임명까지 실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뭔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한 국민 인사 추천, 이번에 제도가 있었고 대통령실이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거기에서 가장 많은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 정은경 또는 이제 그 외상 전문 의사인 분도 이제 이름을 올렸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으면 된다, 그의 영순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이 오늘 이제 지명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인사가 이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을 임명했다. 자, 현직 기업의 CEO를 장관으로 발탁했다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특히 방산 분야,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 그리고 지금 조선 관련,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실무형 현장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 이제 지명됐다는 것은 결국 실용과 그리고 현장 중심 또는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이 국가산업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한 오늘 장관 지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정수석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검찰 출신의 봉욱 김현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논쟁은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단 검찰개혁을 이끌어 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본다면 혹시라도 봉욱 변호사가 맞다 맞지 않다에 대한 평가를 좀 여러분들은 유보하고 대통령의 그 깊은 인사에 대한 의도를 좀 이해를 하거나 좀 관망을 해주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봉욱 김현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결국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의원과 함께 이제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급히 서두르는 것보다 제도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됐고, 이제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정부 쪽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조직 내부의 안정성 그리고 속도가 좀 빨라짐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이제 인사 라인을 본다면 결국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제도를 통해서 얼마나 뒷받침을 하고 강력하게 법을 만드느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장관과 민정수석이 조직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안착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새로운 기소청 그리고 중앙수사청 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수사기관들의 설립과 폐지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경청통합수석으로 전성환 세종시 교육청 비서실장이 임명이 됐는데요.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은 경남 출신이고 부산대 사회학과를 나왔는데 아마 이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시도교육감 협의체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현장에서 직접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조정하고 그리고 협의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다. 그런 부분에서 실무적 역량이 아주 잘 발휘된 그런 인물이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의 임명에 대한 해설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조금 전에 취재한 내용을 덧붙여서 오늘 6개부터 장관 인선과 그리고 민정수석 그리고 경청통합수석 등에 대한 대통령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 현장 중심, 실력 중심 그리고 실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정말로 말 그대로 이재명 정부의 색깔에 가장 걸맞는 인사를 했다. 특정 정당으로 특정 정치적 색깔로 치우쳐 있거나 특정 지역으로 치우쳐 있다는 느낌도 아니고 그리고 특정 학교의 학맥들만 또 이렇게 중심이 돼서 가는 것도 아니고 특정 직업군으로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느낌은 서울대 중심으로 짜이던 장관 진영과 좀 다르다. 변호사 중심으로 짜이던 뭔가의 이제 내각 구성 뭐 이런 것도 아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각 부처가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용주의 노선에 적합한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배치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자, 오늘 이 대통령의 6개 부처 장관 인선과 그리고 수석에 대한 임명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여전히 유보적입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점수를 100점 가까이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진행될지를 좀 더 신중하게 상황을 관망하되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우리가 좀 수용하고 대통령의 뜻대로 따라서 좀 진행되는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관찰하면 어떻겠느냐. 뭐 어떤 의견이든 여러분들의 판단이 가장 소중하지만 저희 최종적인 결론은 역시 이재명 대통령다운 인사였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는 정말 이런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어간다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국민 주권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속보와 그리고 주요 장관 인선에 대한 해설 정교환이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